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기자회견에서 초민툰 대변인은 미얀마의 경기 침체 현황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는 외부적인 원인과 코로나19 2차 파동으로 인한 것으로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달러 대비 미얀마 짝가치 급락은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달러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외부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정확한 언급이 없었지만 공식석상에서 이런 부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2007년 샤프란 혁명도 급격한 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최근 짝가치 급락과 함께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시세와 유가에 대해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환율이 3,000자까지 기록했다고 보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환전소는 2,300자대로 공지를 하며 운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환전소에서는 달러 매도는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초민툰 대변인은 국민통합정부의 선전포고 이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9월 7일 당일에만 14건의 폭탄 공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정부 세력에서는 미성년자들을 동원하며 국가관리위원회 정보원들을 사살했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공개된 14세 소녀의 영상에서는 SNS상에서 국민방위군과 교신 후 반정부 단체에 합류하였으며 총칼 사용 방법을 훈련받았다고 자백하는 모습도 공개하였습니다. 다른 미성년자 수감자는 본인이 마을 관리자를 살해하였으며 이전에는 암살단의 망을 보는 역할을 해왔다고 자백하였습니다. 또한 대마초 구매와 사용을 하는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변인은 국민통합정부는 용기가 있다면 미성년자를 악용하지 말고 직접 나와야 할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백 영상은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대변인은 국방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군사작전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초민툰 대변인은 인세인 교도소에 4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는 미국인 언론인 데니 펜스터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며 언론인으로서 선을 넘어선 일을 했기 때문에 체포가 되었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공판 과정에서 이미 10개월 전에 퇴사한 언론사에 아직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체포된 사실도 밝혀졌고 폐간된 언론사와 협력을 한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알려졌으나 여전히 석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그는 건강하다고 전하며 모든 수감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의 의견에 따라 접종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양곤 지역 경계에 있는 검문소에서 보안군들이 통행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게 지역에서 의료 진료를 받기 위해 양곤을 방문한 시민은 승객 2명을 태우고 가던 중 양곤 검문소에서 인당 1만자씩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요구는 모든 차량이 아닌 무작위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며 바고 지역에 운송을 마치고 돌아오던 물류업체 직원들도 교통위반 혐의로 인당 1만자씩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미얀마 전역에 있는 코로나19 검역소에서도 현금 또는 식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고속도로 화물운송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일부 운송업체들이 서비스를 중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회장은 많은 운송업체들이 환율자 평가 절하와 유가 상승, 물동량 감소로 인해 운송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이 운영에 가장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최소한 무역 물동량은 중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운송업체들은 5대 중 2대 정도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운송업체들의 운영 지원을 위해 양곤 만달레이 고속도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적절한 유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0년 21년 회계연도 9월 17일 현재 미얀마 광물 수출량이 50% 이상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광물 수출액은 8억 2,815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18억 달러 7천만 달러 대비 약 9억 1,100만 달러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광물 수출 감소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석 엑스포 중단과 천연자원 환경부의 채굴 제한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광업법은 2015년 12월 24일 개정 후 2018년 2월 13일 발효가 되면서 2016년부터 중단되었던 광산 채굴 허가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1250개의 채굴 허가를 받은 업체가 만달레이와 사가행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 광업법에는 외국인 투자자도 최대 50만 에이커 부지의 대규모 채굴 사업에 투자하여 금과 구리, 납, 주석 채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곤도시개발위원회는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일환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마이시티 앱을 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시티 앱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들은 공단 쓰레기 수거와 병원 폐기물 수거 서비스, 급수차량 서비스, YCDC 허가 수수료 납부, 수도 요금 납부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시티 앱과 시티페이 월렛을 사용한 전자결제를 위해 양곤시티뱅크와 시비페이, 사이사이페이, OK달러 앱을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양곤도시개발위원회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앱 출시에 앞서 2019년에 온라인 건축허가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3개월가량 걸렸으나 이 시스템 도입으로 45일로 단축이 된다고 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건물 허가 신청 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 4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면서 표민대인 양곤주지사가 증인으로 출두하였습니다. 미얀마 부정부패근절위원회에서 제출한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전 양곤주지사를 요청하면서 특별 공판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 3월 공개되었던 국가고문이 본인의 사업을 봐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60만 달러와 금 7비스를 상납했다고 진술하는 자백 영상도 재판장에서 다시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국가고문 담당 변호사는 전 양곤주지사는 자백 영상과 동일한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며 고개를 숙이고 국가고문을 보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고문 변호인 측에서는 10월 8일 전 양곤주지사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국가관리위원회는 만달레이 지역 사우스이스트 아시아가스 파이프라인에 근무하는 미얀마 직원 5명을 자욱세 국민방위군과 내통한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지난 9월 29일 오후 4시경 보안군이 유지보수팀에서 근무 직원 1명을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경에 보안군들이 다시 방문하여 직원 5명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유지보수팀 직원 3명이 추가 체포되고 나머지 2명은 휴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휴가 중인 직원 1명이 자욱세 타운십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실 관리자는 직원 체포를 위해 들이닥친 보안군들의 진입을 거부하였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열지 않을 경우 무력으로 진입하고 전 직원을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여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대변인은 아세안 미얀마 특사 에리완 유소프가 현재 공판 중인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을 만나는 것은 허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미얀마 특사의 방문 일정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단체들과의 만남만 허용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측 변호팀에서도 국제사회로부터 국가고문에 대한 어떠한 면담 요청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발언대로라면 앞으로 아세안 미얀마 특사의 우선순위 목표인 양 당사자들의 대화를 성사시키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 분석가는 미얀마 정치적 위기는 양측의 의견 수렴 이후에 어떤 시기로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얀마 특사가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세안 측에서 우선순위 협상안을 계속 고수할지 다른 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 제약의료장비협회는 양곤주 정부 허가를 받아 알론 타운십과 빠베단 타운십에 있는 미얀마 국제무역센터에서 제2차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전시회에서 많은 호응을 얻어 이번 2차 전시회에서는 미얀마 제약의료장비협회사 9개 업체가 약 112개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양곤지역살무역협회는 양곤주 정부와 협업하여 국내 물가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부 타운십의 이동식 차량 가판대를 운영하며 쌀과 식용유, 고기, 생선, 채소 등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수출업체는 수출 대금을 현지 은행 외환 계좌로 이체를 받아야 하며 대금 수령 후 30일 내로 짜수로 환전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공식 환전 승인을 받은 은행을 통해 수출 대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은행 외환 계좌로 송금 후 30일 내에 환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식 환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은행과 개인 또는 단체는 수출 어닝 머니를 사용하거나 30일 이내 공식 환전 승인을 받은 은행에 달러 매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얀마 투자기업 행정국은
2021년 9개월 동안 온라인 등록 시스템 마이코를 통해 신규 업체 4,965개가 등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신규 등록 업체는 1월 1,373개, 2월 188개, 3월 163개, 4월 254개, 5월 686개, 6월 775개, 7월 433개, 8월 360개, 9월 733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신규 등록 업체는 월 평균 1,000건 이상 있었으며 2019년 10월에는 최고 2,059건의 신규 사업자 등록을 기록했던 점과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미얀마 기업법에 따라 미얀마 모든 업체는 마이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모든 업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설립된 업체는 설립 2개월 이내로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매년 1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연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 폐업 통보를 받게 되고 통보 후 28일 내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폐업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후 6개월 이내 연간보고서 비용 5만 잣과 사업자 등록 보건비 10만 잣, 연체료 10만 잣을 지불하면 다시 사업자 등록을 살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도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업체 명단에서 상호가 삭제됩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